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이 책은 2023년 1월에 출간되어 현재 인문교양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더캐스트, 저자는 정희원님입니다. 이 책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가 한국 사회의 가속노화가 도래했음을 경고하고 노화의 속도를 정상화해줄 4가지 기둥과 그에 따른 습관들을 담아낸 책이에요. 저자는 행복한 노화를 위해 4가지 기둥과 습관들이 당신의 삶의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생활 습관이라면 평균 수명은 늘어도 고통스러운 노년을 피하기 어렵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진료 현장에서 저자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개 내재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재 역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며 생물학적 노화를 앞당기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재 역량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며 무엇보다 노화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기에 우리에게 내재 역량의 개발이야말로 필수적인 삶의 기술이라고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행복하게 나이를 먹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건강하고 바른 습관을 생활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지금 자신의 습관을 개선해서 노년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나이가 들어도 몸의 시간은 젊게 하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당신의 수명을 최소한 12년 늘려줄 100세 시대 최고의 노후자산. 이동성. 운동과 이동을 분리하지 말 것. 치매도 예방하는 운동 습관. 마음 건강.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위한 마음 챙김. 강력한 저속노화 인자, 몰입 근력. 건강과 질병. 술과 담배, 예외는 없다. 가짜 항노화 요법, 진짜 항노화 요법. 나에게 중요한 것. 사회적 노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불을 쌓는 것도 건강해야 가능하다. 올바른 삶의 방향은 자세에서 시작된다. 1980년대 이전에 태어난 세대가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 비해 축복을 받은 점이 있다. 그들은 삶의 습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없는 상태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일상을 장악하기 전까지 젊은 성인에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운동선수나 특정 직업 환경에 노출된 직업군에서나 관찰되는 흔치 않은 질병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를 지나면서 자세와 연관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전 국민이 경험하는 주요 질병으로 자리 잡았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0년의 척추질환 환자 수는 3년 동안 13.7% 증가했다. 허리와 목의 질환 때문에 진료를 받은 사람은 1157만 명에 이른다. 2019년 기준으로 허리와 목의 질환 때문에 진료를 받은 사람 중 약 22%가 20에서 30대일 정도로 젊은 인구의 비중도 높다. 장애 보정 생존 연수에 따라 삶의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질병의 순위를 매겼을 때 한국에서 허리 통증은 2008년에 당뇨병,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이은 4위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당뇨병에 이은 2위가 되었다. 실제로 근골격계 통증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빠르게 늘고 있고 도수치료를 포함해서 이와 연관된 진료는 실손보험을 포함한 진료비 지불 제도에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개 주요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비급여 재활 물리치료비는 2018년 2,392억 원에서 2020년 4,717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년 동안의 증가율이 97%가 넘는다. 그만큼 어딘가가 불편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다. 잘못된 자세에서 시작되는 악순환. 인체 역학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사용은 등뼈가 앞으로 굽고 허리와 목을 긴장시키며 목과 등의 통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의 중독성이 극적으로 높아진 데다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영상 미디어에 푹 빠져 2년을 지내면서 대중교통과 거리, 엘리베이터와 식당에서 접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눈에 띌 만큼 변했다. 몇 년 동안 전 국민의 자세 변화를 관찰한 대규모 연구는 없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하철만 타도 이제는 서 있는 사람과 앉아 있는 사람 거의 모두가 등뼈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으면 근골격계 질환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수입은 계속 늘겠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 이후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은 그전부터 예견되었다. 2019년 영국의 회사 펠로우즈와 함께 행동미래학자 윌리엄 하이암 등은 미래 사무직 노동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보고서, 미래의 직장 동료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사무직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의 80% 이상을, 영국 사무직 노동자의 81%는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을 책상 앞에 앉아서 보낸다. 책상 앞에 앉아 같은 자세로 장시간 화면을 보며 몸의 형태가 구조적으로 변화한다. 허벅지 근육이 짧아지고 등뼈와 어깨가 굽는다. 엉덩이 관절과
어깨 관절의 구조까지 달라져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워진다. 여기에 정상적인 신체 활동의 감소에 따른 근력 저하, 증가하는 업무 시간과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부족과 피로, 통증, 그리고 줄어드는 식사 시간 등이 이를 더 악화시킨다. 하이암 등은 이런 예측을 바탕으로 사람만한 실물 크기의 인형 엠마를 만들었다. 굽은 등뼈, 그를 보상하는 목의 긴장과 둥글게 휜 어깨, 볼록 튀어나온 배, 부종이 생긴 팔과 다리는 가속노화 생활 습관에 스마트 기기 장기간 사용이 더해졌을 때 일어나는 체형 변화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사람의 자세는 근골격계 질환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불러온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똑바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인지 기능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존감을 지켜주고 우울감을 줄일 수도 있다. 우울감이 있으면 자세가 구부정해진다는 고전적인 관찰 결과와 함께 생각하면 자세와 인지, 기분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상호작용한다는 개념이 보디 피드백이다. 이에 따르면 나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 동일한 영양 섭취와 운동 습관을 유지하더라도 배는 더 볼록해지고 팔다리는 앙상해질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게도 편하고자 하는 사람의 본성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더 오랜 시간, 더 많이 고통받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 같다. 스마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며 수축된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늘리려는 듯 능동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주사나 마사지, 물리치료, 진통제와 근이완제 같은 일시적이고 수동적인 해소 방안을 찾는 것이 그 예다. 의사들은 너무 바쁘기도 하거니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노력해서 설명해도 환자가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 자포자기 한다.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통증에 대해서만 약이나 주사 등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사람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먹거나 붙이거나 해서 고통과 노력 없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과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해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장기적인 불편과 고통이 감소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노화를 이기는 자세 습관.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취하는 앉는 자세부터 생각해보자. 척추 만곡을 정상화하기 위해 배를 잔뜩 내밀고 앉거나 모니터를 잔뜩 높여 목을 쭉 뻗고 앉는 경우가 있다.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불균형을 개선해주지는 못한다. 대부분은 척추 정렬을 전반적으로 신경 쓰는 자연스러운 자세를 잡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앉은 상태에서 골반뼈를 만지면 작은 동전만한 돌출부를 찾을 수 있는데 이 뼈가 의자의 착자면과 닿도록 앉는 것이 기본이다. 이 상태로 등뼈가 앞으로 굽지 않게 신경을 쓰며 자연스럽게 복근에 힘이 약간 들어간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앞을 바라보며 머리부터 척추, 궁둥뼈 결절이 안정적인 수직선을 만들고 목 뒤의 긴장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 그동안 잘못된 자세로 앉았던 사람이라면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넙다리 네갈래근과 장단지 근육, 어깨 주변부 근육의 긴장을 느낄 것이다. 처음부터 긴장해서 억지로 바르게 앉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몇 개월에 걸쳐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며 점차 긴장 없이 바르게 앉을 수 있다. 긴장 없이는 제대로 앉지 못하는 원인은 대부분 코어 근육의 상대적 취약성과 상체의 가동성 제약이다. 이 자세로 앉으려면 의자는 착자면이 딱딱하고 평평한 것이 좋다. 딱딱한 의자의 장점은 똑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기 어렵게 해준다는 것이다.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대사적 가속노화를 일으키고 근육은 불필요하게 긴장할 수 있다. 심지어 사람의 두뇌도 애초에 오랜 시간 앉아서 집중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몸에 좋지 않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게 해주는 푹신하고 편안한 의자는 애초에 좋을 것이 없다.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제안해 유명해진 포모도로 기법을 적용해서 25분 동안 앉아서 열심히 일한 후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일어나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림 14의 오른쪽 자세와 같이 바르게 앉으려면 머리에 가해지는 중력의 방향이 척추 중심선 위에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 엉덩이 관절을 자연스럽게 늘리면 바르게 선 자세가 된다.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을 열심히 해도 생활 속에서 하루 종일 잘못된 자세로 앉는다면 전체적인 균형은 악화된다. 그러니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서 있을 때나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의 일상 동작을 하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 기간 나쁜 습관이 굳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일상 동작을 자연스럽고 바르게 하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스스로 머릿속에 상상한 바른 자세가 오히려 한쪽 방향으로 긴장된 자세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자각하려는 노력과 함께 전문가의 점검과 조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리치료사의 조언과 교정을 받는 것도 좋고 특히 스스로에 맞는 자연스러운 자세를 찾는 방법으로 기공이나 알렉산더 테크닉을 공부해 보는 것도 좋다. 10년 이상 나쁜 습관이 누적되었다면 그만큼의 시간 동안 노력해서 개선하겠다는 생각으로 습관을 바꿔나가면 된다. 이러한 개선 효과는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관찰된다. 그러므로 100년 인생에 중추적 역할을 차지하는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영양 관리를 위해서 자신의 자세가 바른지는 꼭 살펴보기를 권한다. 건강한 노년은 세상의 욕망에서 자유롭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구스타프 융은 자아를 세상이나 타인과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는 의식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자아는 자기에 소속되지만 자기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자기는 개인의 영혼을 의미하는데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못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융이 제시한 자기의 개념은 개인의 신체, 정신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한다면 자기는 곧 4M을 모두를 의미한다. 이 자기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자아는 지각, 기억, 생각,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라는 인격이 어제와 같다고 느낄 수 있는 틀이다. 자아는 사람을 개인으로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기, 그러니까 포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원이 된다. 끊임없는 비교는 미래의 자기를 위협한다. 자아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든다. 나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해서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만든다. 이 마음에서 불교가 인간의 고통을 만드는 세 가지 근원으로 꼽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이 나온다. 삼독의 악순환은 자아의 욕심이 채워질 수 있다고 오해하는 어리석음에서 시작된다. 뇌의 보상회로가 가진 생물학적 특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구멍이 점점 커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밑 빠진 독에 쏟아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탐욕을 만들어낸다. 돈, 음식, 술, 마약, 물건, 성적 쾌락, 인기와 명성 등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온갖 것들을 갈구한다. 이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잠깐 늘어났던 도파민 분비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면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이 만들어내는 분노가 타오른다.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이렇게 도파민에 중독되는 현상이 전두엽 기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결과를 보인다. 판단력이 더 나빠지며 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삼독의 악순환이다. 자아에 대한 집착, 가래가 커지면 자아는 자기와 다른 사람, 이 세상 모두를 객체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자아가 다른 사람과 살아있는 동식물을 객체화하는 현상은 약탈, 학대, 사륙, 전쟁 등 세상의 모든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불교에서는 삼독 등 나쁜 의도에 기반한 말과 행동이 언젠가는 나쁜 결과로 돌아온다고 설명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속노화다. 번뇌의 악순환을 내버려두면 그 업보로 미래의 자기가 위협받는다. 가속노화에 빠진 삶은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경험하도록 자기를 빚어간다. 고요한 마음을 되찾아주는 세 가지 해독제. 삼독의 악순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다. 첫째,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아의 욕심은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파민에 밑빠진 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비교가 자아를 끝없이 자극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은 사람들의 행동을 조작하고 돈을 버는 현대에
소비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장치다. SNS를 포함한 플랫폼 자본주의 모든 기제는 사람의 이 근본 심리를 이용한다. 이 책에서 서술한 사람의 뇌구조를 폭넓게 이해하면 포엠을 해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자각할 수 있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자아 강화, 비참함의 악순환을 탈출하라. 둘째, 마음 챙김을 통해 번뇌, 즉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나야 한다.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건강한 노년의 특징을 욕심 없고 화를 안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자아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애써도 없어지지 않는다. 화도 억지로 참는다고 참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챙김 상태가 되면 자아의 불꽃은 점차 사그라든다. 마음챙김을 늘 신경 쓰며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어떤 자극이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와 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펴볼 능력이 생긴다. 분노 회로에 시동을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멈춰서서 숙고할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분노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게 된다. 셋째, 가속노화 사이클을 구성하는 요소를 삶에서 덜어내야 한다. 가속노화에 빠진 삶은 어리석음과 분노를 강화한다. 그래서 불교가 탄생하던 시대에는 살세, 도둑질, 삿된 음해, 거짓말, 음주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훨씬 다양해졌다. 포엠의 내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생활 습관을 지켜야 한다. 번뇌의 씨앗이 혹여나 산불을 만들더라도 이런 삶의 방식을 굳건히 하며 적어도 그 산불이 마을의 집을 태워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막을 실천하며 마음의 엔드로피가 더 낮은 상태, 내재 역량이 더 높은 상태의 마음 건강을 빚는다. 사막을 통해 자아라는 검은 점이 흐릿해지며 그동안 먹고 마시고 싶던 것들, 갖고 싶던 것들, 이루고 싶던 것들, 화나게 하던 것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의 탐욕과 분노가 가속노화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쇠사슬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오래전에 사람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자아가 만드는 가속노화 사이클을 제어할 방법을 정립했던 불교가 놀라울 따름이다.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자아에 대한 자각은 중요하다. 자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객체화한다고 했다. 그래서 자아에 대한 집착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 대화하며 서로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 싫지 않은 사람과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난의 화살이 상대방을 향하기도 한다. 자아를 넘어서 자신과 남을 바라보는 대화를 해야만 몸과 마음으로 느낀 점들을 제대로 표현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비폭력 대화 방법의 기반이 된다. 무엇보다 자와 자기의 차이를 자각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초석이다. 목표 설정과 행동이 모두 바뀔 때 비로소 자기와 세상을 상대로 벌이는 불필요한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2023년 계획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만 계속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